네,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 2021년 5월 20일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무슨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중국의 암호화폐 죽이기 뭐 전망은 이렇게 제가 죽이기라고까지 좀 다소 격한 표현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은행업 협회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금융 협회가 있는데 여기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고 좀 요약을 해봤는데 대략 한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융기관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어떠한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거고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에 교환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 관련해서 중개 서비스도 금지한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거래도 금지시킨다. 이걸 어기면 뭐 형사처벌까지 하겠대요. 아주 세게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암호화폐 죽이기라고 했는데요. 거의 뭐 죽여버릴 것처럼 이러고 있네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는 개인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것은 불법은 아니에요. 그건 허용을 하고 있어요. 보유 그냥 갖고만 있는 거는. 근데 웃긴 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접속하는 것은 금지시켜 놨습니다. 이게 뭐야? 저 상태에서 암호화폐 그럼 뭐 그냥 갖고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은 연간 5만 달러, 뭐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이 좀 안 되겠네요. 5만 달러 이상을 외국으로 가져갈 수 없게끔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상황이 이런데,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중국 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 죽이기를 하냐? 예? 발표는 중국 은행업 협회하고 인터넷 금융협회가 했지만 이거 사실 중국의 중앙은행격인 인민은행에서 뭐 이렇게 의도한 거라고 봐야겠죠. 인민은행을 대신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죽이기에 나서냐 의도. 제가 파악한 거는 대략 한 2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자본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본 유출. 그러니까 중국 내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냐. 왜 이렇게 생각하냐? 2019년부터요 약 1년 동안의 암호화폐 자산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간 게 한 50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00억 달러.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이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큰 이유라고 보는데, 저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 CBDC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인민은행에서 지금 중국의 화폐가 위안화잖아요. 근데 이걸 디지털 위안화, 그래서 전자화폐를 만들어 갖고 이거를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띄우려고 한다. 예? 그래서 왜 그럼 이걸 띄우려고 하냐?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하면은요, 중국 정부가 그 중국 그 국민들의 모든 금융 거래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하는 거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암호화폐는 아시겠지만 탈중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민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융거래, 뭐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갔고 이런 걸 파악하기가 힘들다.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 암호화폐를 죽이고 디지털 위안화를 띄우려고 한다. 뭐 국면을 더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도전을 받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암호화폐가 그래서 이렇게 널리 활성화가 되면, 아이고 못하네, 디지털 위안화 보급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 2가지 자본 통제와 디지털 위안화를 띄우려고 이 2가지 의도를 갖고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굳이 전망을 해본다면 저는 뭐 그냥 웃어 넘길 일이다. 웃어 넘길 일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물론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높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100%는 아니에요. 아니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이나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수요처가 중국
오로지 중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2017년도에 이때도 그 암호화폐 광풍이 한번 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ICO, 주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IPO죠. 기업 공개 같은 거 비스무리하게 한 건데, 이 ICO를 그 당시에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거래소까지 막 폐쇄시켰거든요. 거의 뭐 막 나갔죠 그때. 그리고 채굴업자에 대해서 이 전기 공급하는 것도 끊어버렸어요 그때.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싸그레다 죽어버렸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도 여전히 광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글쎄 이거는 뭐 크게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악재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만큼 대형 악재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짧게 간략하게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하지 말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